국영수만 놓고 봤을 때 이번 시험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고3 학생들한테는 완전 최상위권을 빼놓고는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열 모의고사가 하는 역할은 수능이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상황을 미리 겪게 만들어준 백신 같은 역할을 한 것,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큰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랑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랑쌤입니다. 10월 모의고사 드디어 끝났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고3 학생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10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수능 전에 보는 모의고사라서 원래는 문제를 쉽게 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또 문제가 9월달 시험처럼 어려웠고, 수시 준비한다고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집중을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문제도 난이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구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도 괜찮아요. 이 10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수능 때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예방주사로서의 역할이 10월 모의고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10월 모의고사를 오늘 보고 복기를 하면서 내가 어디서 막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고 그 대처가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대처에 대한 연습을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수능은 다른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꾸준히 공부하고 오답 정리하시면서 시험을 잘 보는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졌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등급 컷이 재수행도 안 받고 표본도 적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댓글로 달아놓을 생각이고요. 난이도형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국어부터 보면요, 국어가 9월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나? 비슷한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분명한 건 6월 모의고사보다는 쉬운 편인 건 맞는데 9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10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문제 자체는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입니다. 우선 독서 지문이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지문의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법 지문이 나왔고 기술 지문이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익숙치 않은 작품들 때문에 멘붕에 빠진 수험생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EBS 연계가 거의 되지 않은 시험이에요. 사실 EBS 연계가 된다는 것 자체가 수능을 평가하는 거에 있어서 모순이긴 한데, 어쨌건 낯선 작품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EBS 연계라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낯선 작품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낯선 작품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 어떻게 이것을 객관적인 정보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남은 한 달 동안 연습을 하셔서 작품을 몰라도 그 정확한 정보를 제시문에서 얻어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셔야 국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어와 매체는 35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화법과 작문도 보통 나오던 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려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 문학, 독서 이런 식으로 가시는데 선택 과목을 먼저 푸는 것을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근데 여기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가중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모자르다, 여러분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공통 과목에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표준 점수가 더 올라간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평가기관에서 학생들이 채점을 하고 있었을 때 오답률이 제일 높아 보이는 문제는 15번 문제로 보여지는데, 솔직히 이거 저도 못 풀었어요. 어렵습니다, 이거. 수학 보겠습니다. 저도 수학 강사기 때문에 공들여서 열심히 풀었고, 사실 이렇게 나와야지만 진정한 수학 시험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변별력도 있고 학생들의 수준 차이를 정확하게 가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잘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공통은 어렵습니다. 눈에 익숙한 것 같은데 교묘하게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개념이 정확히 잡혀있지 않고 문제를 많이 다뤄보지 않으면 그냥 삐끗 나가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익은 유형을 빨리 풀고 나머지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번 10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은 유형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 하나를 여러분들이 푸는데 시간들이 많이 소모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풀이 과정도 저도 다 풀어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거 나도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으면 시간 내에 다 못 풀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은 6월, 9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보다는 쉬웠고, 물론 문제 자체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하는 9월보다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확통은 제 생각에는 선택 과목 중에서는 가장 풀기 편안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인문계열 학생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공통 과목에서 시간을 다 소모를 해서 확통 문제를 못 풀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집에서 다시 풀어보시면 확통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풀어봤을 때 어려웠던 문제가 확실히 맨 마지막 문제들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공통 과목에서는 22번,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는 30번 문제들이 제일 어려웠어요. 다행히 14번, 15번 여기는 그래도 풀만 했는데,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문제를 좀 잘못 읽은 것들도 있어서 시간 분배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수학이 어렵게 출제가 됐고, 10월 모의고사랑 수능 출제는 사실 연관성은 없습니다. 지금 수능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10월 달 거는 이미 예전에 출제가 돼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수학에서 공통이 확실히 어렵구나. 그러니까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통 과목에서 상당히 문제를 어렵게 내야겠구나 라는 것이 출제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통 과목을 최대한 잘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공통 한 문제, 선택 한 문제 두 개를 못 풀었는데 한 문제만 풀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공통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시간 투자를 하셔야 가중치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국어와 마찬가지로 수학도 표점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9월보다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6월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6월달하고 이번 10월달을 난이도를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맞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영어에서는 문제 유형은 크게 바뀌지 않는데 글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그 자체가 난이도 상승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빈칸 추론의 33번하고 순서 문제가 되게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2등급을 생각한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점을 버리고 2점을 다 맞춘 다음에 시간이 남았을 때 3점만 푸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는. 다만 영어는 듣기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쉬는 시간에 쉬지 말고, 쉬고 싶으면 영어 듣기 틀어놓고 쉬세요. 굳이 영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계속 영어를 듣고 있으면 귀가 뚫립니다. 그러니까 영어 듣기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쉴 때마다 계속 영어를 듣자, 이걸 추천을 드립니다. 국영수만 놓고 봤을 때 이번 시험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고3 학생들한테는 완전 최상위권을 빼놓고는 어렵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0월 모의고사가 하는 역할은 수능이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상황을 미리 겪게 만들어준 백신 같은 역할을 한 것,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큰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학교나 학원에서 고3 학생들도 사설 모의고사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곳들이 있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이 10월달 모의고사가 마지막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는 시간 배분을 잘하는 연습을 하시는 분이 승리하는 그러한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문제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고 모르는 문제를 빨리 제낄 수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자,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를 다 풀고 와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이긴 거예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아직 제 생각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저 새끼는 왜 맨날 시간이 많이 남다고 그러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자, 한 달이면 모의고사를 하루에 2개씩 풀면 60개의 모의고사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2개가 힘들면 하나만 해도 30개가 되고요. 그 30개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개념, 유형,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의 놓친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정말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시험 망했다고 멘탈 나가서 누워있고 오늘 공부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내년에 또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공부합시다. 지금 시험이 끝났죠? 뭐 해야 돼요? 오답 정리해야 합니다. 오답 정리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기관에서 올라오는 가채점 등급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